이렇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안녕하세요, 공시버스입니다. 벌써 토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히 초보자들이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 바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땅에 대한 주제입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것 같아요. 토지의 제약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토지를 매입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나 토지대장, 지적도를 기본적으로 열람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또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의 제약 정보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토지용 규제 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해당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 행위 제한 정보 등의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음에 설명할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봐도 모르겠는 항목들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말고 공인중개사나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어떠한 규제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난 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지 말아야 될 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맹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니 어떤 땅인지 아시겠어요? 보시다시피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을 말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도 나지 않고 차량 진입도 어려워서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떨어지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겠죠?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어도 물리적으로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들도 있으니까 현장 확인도 꼭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또한 도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땅이 도로보다 현저히 낮다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3m 이상 차이가 난다면 좋지 않은 땅입니다. 흙으로 채워서 메꿀 수도 있지만 웅벽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여러모로 번거롭고 비용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악조건들이 생겨날 여지가 많습니다. 이 두 번째는 경사가 심한 땅입니다. 사진에 있는 땅처럼 경사가 심한 땅은 좋지 않은 땅이죠. 현행 산지관리법상 개발 가능한 임야의 경사도는 최대 25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 행정구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25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참고로 경사도를 퍼센트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경사도 45도는 100%의 경사도가 되는 것이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 보전녹지,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이 보전이 들어가는 땅들이 있습니다. 용어에서 느껴지시나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진흥시켜야 하니까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깨끗한 물을 보호해야 하니까 개발에 제한을 둡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가 아는 그린벨트고요. 보전관리, 보전녹지, 보전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땅들은 한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전이라는 단어인데요. 개발보다는 보전의 의미가 훨씬 큰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의 땅은 사봐야 투자성이 떨어지니 거리를 멀리 해야 하는 땅들입니다. 네 번째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의 땅, 문화재 보호구역, 비오톱 토지입니다. 공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걸으십시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놀러가는 유명한 산들이나 또는 각 동네에 유명한 공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땅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과거에 개발 호재를 갖고 매입했다가 공원으로 묶여서 투자금 회수는커녕 땅값의 대폭락을 경험하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개발이 안 되니 땅을 팔 수도 없고 공원으로 묶인 거 풀릴 때까지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될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가 있는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는데, 즉 그 구역의 땅은 함부로 개발을 못합니다. 혹시 문화재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발굴된 문화재 보존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결과가 되겠죠.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오톱 지도는 지역 내 공간을 경계를 가진 비오톱으로 구분하고 보전가치 등급을 나타낸 지도를 말하죠. 설명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동식물 보호하려고 지정된 토지라 개발이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무조건 보존이 되어야 할 곳으로 개발이 될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렇다고 5등급 토지가 좋다는 건 아니죠. 비오톱 토지라고 나오면 사지 마십시오. 5번째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땅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땅값은 내려갑니다. 경제의 원리죠. 수요와 공급, 수요가 빠지는 지역은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주변에 혐오시설, 환경유해시설이 있는 땅, 공동묘지, 화장터, 납골당, 장례식장, 쓰레기 매립장, 대규모 축사, 변전소, 하수처리장 등이 있는데요. 벌레가 많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는 곳에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토지를 보러 가시면 반드시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7번째는 고속철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인근의 땅입니다. 고속도로는 IC가 인접해 있으면 원활한 교통의 수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철도 역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JC가 있으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니까 피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차나 자동차가 쌩쌩 달려서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토지 1순위가 되겠죠. 8번째는 바로 지분거래, 즉 기획부동산, 법인부동산, 매물토지입니다. 지분거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토지를 잘 모르는 초보분들은 일단 패스하십시오. 큰 덩치의 땅을 조각조각 지분 등기해서 개발해 준다는 땅이라면 아주 싼 땅을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건 초보자분들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꼭 사셔야 된다면 반드시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 여러 군데에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현지 공인중개사분들은 정직하게 대답해 주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지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한 필지의 땅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각자의 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한 필지의 땅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9번째는 선화지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지만 사진을 보면 바로 아실 거예요. 선화지는 전선이 통과하는 아랫부분의 토지로서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 고압 전류가 지나가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또한 개발할 경우에 한전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죠. 인근에 철탑이 보인다?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 인근에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10번째는 이런 땅도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땅인데요. 바로 소나무가 빽빽한 땅입니다. 인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나무가 얼마나 촘촘히 식재되어 있는가를 수치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야의 개발 행위를 위해서는 나무의 수령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나무는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하는 나무라서 수령이 오래되고 빽빽하다면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땅을 투자하시면 개발을 못하니까 투자 가치도 떨어지게 되겠죠. 11번째도 방금 전의 땅과 약간 비슷한 땅인데요. 바로 인삼이 심어져 있는 땅입니다.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재배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벼농사나 밭농사는 길어봐야 1년이면 다 수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매입하면 최대 1년만 개발을 못하고 그 후에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인삼 농사는 길게 6년까지 넘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때 인삼을 같이 넘기든지 전부 철거하든지 하는 특약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보통 바다 전망이 아주 좋아서 섣불리 매입하시는 땅인데요. 바다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바닷물은 염분 성분이 있어서 무엇이든 쉽게 부식시켜 버립니다. 건물이든 자동차든 바닷가 가까이에 있으면 쉽게 부식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흔하죠. 또한 태풍이나 파도 등으로 바닷물이 침범하면 빠르게 건물이 노후화됩니다. 전망은 잘 나오되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자분들께서 토지를 매입하실 때 거리를 둬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앞서 2편의 영상들도 토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까지 모두 참고하셔서 좋은 토지를 매입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친절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식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